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GM의 법인 분리 대응 방안으로 군산 공장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논란에 애꿎은 취약계층 어린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현안을 챙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시작된 전북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기의 전북 경제 회생 방안의 하나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이 현안이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는 한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항이 매우 절실한데 개항 목표 시점에 맞추려면 예타 조사를 반드시 면제해야. 민주평화당은 전북 경제 챙기기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과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대안과 답변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기의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민주평화당의 현안 해결 촉구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 지적에 공감한다며 협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치권이 KTX 호남 직통선 개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호남선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토부 국감에서 KTX 오송-평택 노선의 복복선 건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호남 직통선을 예비 타당성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TX 오송-평택 복복선 건설에는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승객 불편과 지진 등에 취약해 호남 직통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농생명 융합산업으로 특화 발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과 종자농기계 등을 연계한 농생명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종합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새로운 농업혁신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은행장 간담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에서 6개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하는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간담회는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과 맞물려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기습적인 법인 분리에 따른 GM의 철수설로 군산공장 처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GM의 꼼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만큼 군산공장 처리도 함께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GM이 이번에는 법인 분리로 한국에서 전면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GM의 정부 지원금을 퍼줬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정부도 이번에는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정부가 GM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군산공장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가운데 남은 4천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군산공장에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부분 가동을 하며 공장 처리를 미루면 투자처를 찾아도 협상이 어렵고 매각 대금만 높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GM의 공장 실사에 참여해 GM 측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군산공장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군산공장의 현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져서 올 초 GM과의 협상에서
군산공장 문제를 철저히 배제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군산공장 문제를 포함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게 군산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전용 배수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3만 4천 톤 규모의 새만금 전용 배수지를 5구읍에 건설하기로 하고 국비 2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상수도 시설 적기 건설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면서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 세계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신시도와 무녀도, 어청도 등 3개 섬에 오는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3개소와 하수관로 6.6km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되면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지역 일부 아동센터가 친환경 급식 문제로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에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맡기 위해 청소와 정리정돈에 분주합니다. 이곳을 찾는 20여 명의 아이들은 자율학습과 독서, 놀이는 물론 저녁도 먹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비는 매월 수백만 원, 모두 군산시가 지원합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할 경우 매월 운영비 5만 원과 1인당 급식비 500원이 추가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친환경 하면 그 급식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거죠. 하지만 일부 아동센터는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아 조리사 인건비 40여만 원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시 내 46개 아동센터 가운데 친환경 급식 지원 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전체 41%인 19곳. 이들 업체는 특정 식재료 공급업체와 그 운영에 반대해서 별도의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며 지원비를 줄이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친환경, 다른 한쪽은 비친환경으로 제공하고 급기야 제재 수단으로 급식소, 조리사 지원비 및 일부 운영 비용까지 차등을 두었다는 사건에 대하여 군산시는 재차 친환경 급식비 지원 의향을 밝혔지만 이들 센터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양측 간의 해묵은 갈등을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군산시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은 평균 60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09일에 달했습니다. 장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75%에 불과하다며 민간 개방으로 보육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고형 폐기물 발전소 건립 중단 요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주 도심권인 팔복동에 건립되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로 주민 건강과 생존권이 위험받게 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어린이기구의 기준과 달리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을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면서 허가 과정의 편법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촛불 시위 등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현장 체험비와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3만 3천여 명에게 교복비 1인당 30만 원을,
현장 체험 학습비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연간 20만 원가량의 학교 운영 지원비도 2021년까지 전체 학년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어느덧 겨울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완주군에서는 화력 좋은 화목을 선보이는 전환기술 전람회를, 임실군에서는 주부들을 위한 김장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다양한 자작난로를 선보이는 나는 난로다 행사가 완주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화목 자작난로 40여 점을 전시하고 화목난로를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경매와 경품 추첨도 진행됩니다. 임실군은 김장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배추 관리, 천일염 구매, 김치 명인 초청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은 김치 체험장에서 1000세대의 접수를 받아 임실 농산물로 김치를 직접 담그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원예 체험 활동을 운영합니다. 기술센터 내 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사계절 푸른 정원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정원 관람과 나만의 화분 만들기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원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남원 가야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야 문화 찾기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춘향골 아카데미와 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가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는 2016년 5등급에서 작년에는 6등급으로 여건이 더 나빠졌습니다.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는 자치단체의 재해 발생과 예방대책 등을 진단한 수치로 고창과 부안군은 전국 최하위권인 15%로 특히 취약했습니다. 양파 농가의 손실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됩니다. NH농협 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 마감 계획으로 폭설과 냉해, 침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양파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합니다. 보험료는 전체의 80%가량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는 추가로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농지가 지난 8년간 7,000헥타르 이상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김종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시설이나 광공업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도내 농지는 지난해 1,200여 헥타르 등 지난 8년 합계 7,0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농지 감소는 식량 자금 유무를 높이는 데 장애 요인이라며 정부가 농지 보전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통학버스 운전자의 처우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최고 40.1% 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세버스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를 최대 33%까지 증액하는 경영지원 방안도 마련해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도내 불법 농어촌 민박은 94건으로 실거주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영업과 무단 용도 변경이 각각 29건과 14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민박이 농한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위반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독립영화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CGV 전주 고사점에서 열립니다. 순창군 다문화, 비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가 오늘 순창 향토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습니다.
덕진예술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일 전주 시립합창단의 기획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부안군은 내일 명작 고전 영화 음악으로 구성된 시네마 콘서트를 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별이 국악단과 함께하는 공연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모레 전북대 진수당에서 일자리 정책 설명과 청년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7일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제3회 전주시 인문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리산 시인 박남준과 시를 노래하는 시로가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가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발명 어울 한마당 행사가 오는 3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오는 1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6도, 김제 15도, 동북권은 무주 14도, 장수 13도, 서해안권은 군산 16도, 부안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